자, 서재휘에 관련돼서 추미애가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뭐 반성문도 아니고 사과문도 아니고 SNS에 찍찍 몇 줄 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볼 텐데요. 추미애가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왔다. 말을 아껴왔대요. 할 말 다 했으면서 뭐 소설 쓰시네. 내 아이가 울고 있어요. 내 아들 서재휘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 고발할 거야. 그리고 뭐 자기 서재휘를 조사했던 검사들은 저기 시골 구석으로 쫓아보내고 자기 아들 서재휘를 이렇게 감싸줄, 그 사건을 무마해줄, 그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회방 놓을 그런 검사들은 출세시켜주는 그런 짓을 했죠. 그런데 추미애가 하는 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했대요. 참 개구라도 저런 개구라를 하는 거예요. 자,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만 한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수사 잘하는 검사는 쫓아내고 검찰 수사 잘 못하는 놈은 출세시키는 게 추미애였는데, 검찰 수사가 진실을 밝힌대.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들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아니 추미애가 자기 의식하게끔 검사들 다 만들잖아요. 그 검찰이 추미애 눈치를 보고 추미애한테 충성을 하면 출세시켜주고, 추미애 눈치를 안 보고 법률에 근거해서 추미애 아들 서재휘를 조사를 하면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거다. 이게 개구라잖아요. 이게 늘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도 보면은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말을 던져는 놓는데 뒤돌았으면은 자기 아들 서재휘가 1등이고 검사들 자기 똥만 받아 먹게 하고 그러죠. 서재휘 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한 달 동안 몰랐었답니다. 이게 추미애가 이렇게 시켰겠죠. 추미애 눈치를 보고서 추미애를 의식하고서 그 수사 검사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다바리고 그 다음에 핫바지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걸로 만든 게 추미애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추미애 아들 서재휘의 변호사가 현근택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이해찬 사위라는 말이 있어요. 현근택이. 그래서 이해찬 사위인데, 그러면 이 현근택의 이해찬의 딸이 누구냐면은 한의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짐작이 가죠. 이해찬 딸이 한의사야. 그러니까 의사들 총파업 또 의료 시스템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이 항의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한의사들이 한약을 짓는데 그 보험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 이거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한의사니까 찬성했겠죠. 국민의료보험으로 한의사들 한약값 지불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썼겠죠.
뭔가가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이 발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동부지검장 김관정이라고 하는 검사가 서재휘의 병원 압수수색 막았다. 이거 검사들이 추미애 눈치 보고 추미애 의식해가지고 이런 거 맞잖아요. 무슨 검사들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하냐. 다 새빨간 구라죠. 정말 진정한 국민의 명령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러한 국민의 명령을 추미애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서재휘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 마음도 없죠. 그러니까 그 서재휘에 2017년도 그때 황제 휴가를 가고 황제 타령을 했던 당시 2017년에 군대 자료가 전부 어디로 도망갔죠. 다 사라졌어요. 그 서류에 무슨 발이 달려가지고 얘네들이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이상한 손들이 가서 다 서류를 없앴는지 이상한 일만 있었던 거죠. 자, 추미애는 또 이딴 변명을 했어요. 뭐 서재휘가 입대 전에 무릎 수술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나중에 그 추미애가 정치인이니까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무릎을 수술하고 아픈데도 군대를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문제가 삼는 게 뭡니까? 그 군 휴가를 가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휴가를 갔다는 거죠. 휴가를 갔는데 이메일로 병가 휴가를 요청했다는 거죠. 80년 대한민국 국군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메일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전화로 그런 것을 했죠. 그리고 복귀해야 되는 시간을 지났는데 복귀하는 시간에 사전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났죠. 타령이었죠. 그럼 모든 것들하고 수술한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근데 추미애는 그러니까 상관도 없는 얘기를 떠들어댄 거죠.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추미애 아들 서재휘를 위해서 청탁을 했냐 안 했냐, 왜 복귀 시간에 제때 안 오고 이메일로 또는 전화로 또는 청탁으로 또는 직권남용으로 황제 군 생활을 했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지.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어쩌니 저쩌니 그거는 알고 싶은 게 아니죠. 자, 전 카투사 대령이 서재휘는 용산 배치되는 것도 청탁을 했고 통역병 되는 것도 청탁을 했고 청탁이 문제였던 거죠. 누가 수술을 하지 말래? 아프면 수술하는 거 맞죠? 누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았으니까 문제 삼지 않은 거 가지고 등신처럼 저런 말을 했다. 자, 거기다가 네 번째, 이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남편은 서성환인가 뭔가,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다녀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과 평생 남편으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교통사고 당한 것은 고3 때인 1977년도에 교통사고를 다녔어요. 1977년도 교통사고하고 40년 뒤에 그 아들 서재휘가 황제 휴가를 가고 또는 청탁을 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0년 전 얘기를 왜 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교통사고 당한 이게 무슨 당신네들 부부가 어떻게 만났고 당신 남편의 어떤 점이 매력이라서 결혼을 했고 누가 그거 알고 싶다고 그랬나?
이 여자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참 안 좋아요. 자,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서 틀렸습니다. 그야 1 더하기 1은 2인데 너 그거 몰랐냐 틀렸다 라고 얘기해주면 아,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데 추미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제가 2살 때 말이죠 제가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뜨거운 물에 얼굴이 데여서 그때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그게 왜 나오냐고 정신병자죠. 누가 물어봤냐고 교통사고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늘 저렇게 자기네들의 이상한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딴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그랬어? 교통사고 당해서 불쌍했어. 불쌍한 남편이랑 결혼했으니까 넌 훌륭하네. 누가 그런 얘기 해줄까봐 저러나요? 이건 사이코패스들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듣지 않아요. 추미애는 장관직에서 사퇴해라. 서재휘는 그 군법을 어겼으니까 군법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그 형을 달게 받아라. 그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1977년에 교통사고 당한 게 뭔 상관이 있다고 저딴 개소리를 합니까? 왜 차라리 그냥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5번째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와, 이 여자 말하는 거 보면요. 아니 이 여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멀쩡해요. 멀쩡해. 그런데 아니 자기 아들 청탁한 거 진실 맞잖아요. 자기 딸 청탁한 거 진실 맞잖아요. 자기가 보좌관 시켜서 청탁 넣은 거 맞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해야지 뭔 엉뚱한 개소리를 합니까? 예? 아니 지각을 너 왜 했냐? 지각을 왜 예를 들어서 너 학교 지각을 왜 했어? 그러면 그 지각한 사유를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1 더하기 1은 2 맞죠? 그것은 영원한 진실이죠 선생님.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국민들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하죠? 저거 가지고 국민들을 또 속일 수 있다라고 저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진실의 시간이고 진실을 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 서재위에 관련된 그 청탁과 황제 휴가 부분에 대해서 타령과 관련돼서 그러면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하는데 우병우 수석한테 맡겨. 우병우 수석에게 서재위 특검과 추미애가 청탁을 넣었는지 어떠는지 특검을 맡기면 정말 그것은 확실하게 진실을 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얼마나 노력하려면 국방부의 자료를 추미애 아들 서재위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문재인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 답안을 국민을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 진술서를 저렇게 미리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진실이 드러납니까? 늘 거짓과 왜곡으로 영원히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추미애가 거짓과 왜곡은 영원히 가릴 수 없다. 저 얘기는 이 인류 모두의 진리인데
저 말대로 추미애하고 문재인이가 조만간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국민을 속이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거짓과 왜곡, 추미애의 거짓과 왜곡, 서재휘의 거짓과 왜곡은 잠시 잠깐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곧 국민 앞에 드러나서 처참한 종말을 고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전부 한직으로 쫓겨났어요. 지방으로 유배당하고 10명 중 6명은 전국 곳곳 흩어졌어요. 추미애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입만 저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추미애가 자기 아들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미애를 서재휘를 감싼다고 그 서재휘에 관련된 나는 당직 사병이다 라는 분이 있죠. 요즘에 유행어가 됐어요. 며칠 사이에 나는 당직 사병이다. 자, 이분이 공익 제보자로 나섰는데 이 사람의 얼굴과 신상을 신상을 밝히면은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폭로를 했죠. 자, 진실을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제보를 하면 그분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서재휘는 지금 비리 의혹자예요. 그런데 비리 의혹자고 청탁을 했었고 황제 휴가를 갔던 서재휘는 실질적으로 이런 자들은 이름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얘는 왜 이름을 가려줘? 맨날 추미애 아들이야. 맨날. 이름을 가려줘야 되는 공익제보자는 신상을 공개해서 사람들로부터 인민재판 받도록 하고 서재휘는 법에 얘는 뭐 확실하게 황제 타령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름을 감춰주더라.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의의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서재휘와 관련돼서 추미애가 예전에는 말이에요. 정유라를 그렇게 공격하던 이름을 실명을 얘기하면서 정유라를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지 아들은 건드리지 말고 서재휘라고 이거 신문기사에도 못 쓰게 하죠. 정유라는 무슨 죄가 있었길래 그 당시에 정유라라고 이름을 딱 박았나요? 그냥 최서원 씨 딸 이렇게 안 했잖아요. 최서원 딸 안 그러고 처음부터 정유라라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무슨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인민재판을 해서 정유라 씨의 인격을 모독했었죠. 그거 앞장섰던 게 추미애였는데 자, 추미애가 직접 말했죠. 정유라 송환 확정 사법부 주놈이 심판해야. 추미애는 또 라스푸틴 최소원 씨가 라스푸틴이고 그 딸 붙잡혔다 뭐 이런 말을 떠들어대고 또 정유라 특혜에 대해서 당시에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특검에 출석하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정유라는 무슨 은행에서 대출 특혜 의혹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 없는 정유라에 대해서는 이름 실명을 공개하면서 남의 딸을 신랄하게 공격하던 추미애가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 아주 틀려먹은 인간이에요. 좌파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씨를 다시는 이 공직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